저는 요즘 정치는 필수제라는 말 진짜 많이 해요. 되게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2030 유권자가 60세 이상 유권자보다 더 적은 첫 번째 선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은 65세일 거다. 더 이상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거다. 사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만큼 벌어서도 계속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 다 정치잖아요. 아, 뽑을 사람 없으니까 안 뽑아야지 또 아니고, 그러면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지 내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건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절망스럽고 걱정이 되시진 않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또 내 손을 벗어난 더 큰 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방송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의 걱정을 해결할 꽤 현실적일지도 모를 대안을 갖고 있다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에이즈 박혜민입니다. 네, 혜민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되게 오랜만인데 맞아요. 네, 우리가 또 동명이라서 맞아요. 박혜민님, 저는 이혜민인데요. 그래서 서로를 혜민이라고 부를 거라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네, 뉴에이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뉴에이즈는 정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에이전시인데요.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CAA라는 에이전시 소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초당적으로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들의 에이전시로 그들의 도전과 성장을 돕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을 네. 돕는 에이전시다. 네, 이렇게 맞아요. 설명을 하시고 계시고, 초당적인 맞아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네, 지원하고 네. 있습니다. 뉴에이즈 아마 저희 팟캐스트 에피소드 2번째에서 봤어요. 네, 그 녹사님 나오셨을 때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뉴에이즈 또 언급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콜라보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걸 유튜브로 보고 네네. 다들 깜짝 놀라서 캡처 화면 녹화 이러해가지고 막 저희 슬랙에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진짜요?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네, 그때 너무 재밌게 콜라보가 나왔어가지고 맞아요. 그 초당적인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녹사님이 그 초당 옥수수 아이스크림 맞아요. 만들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만큼 진짜 뉴에이즈가 정말 저는 되게 좋은 게, 이런 정치하면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그것들 좀 재밌고 약간 생활에서 좀 익숙하게 이렇게 접근하도록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하면이 약간 지겹고 보기 싫고 어려운 마음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낯설고 재미없기 시작하면 안 들여다보고 맞아요. 싶으니까 어떻게 재밌어 보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과 이 뉴에이즈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략들도 이따가 좀 들어볼 건데, 네. 저는 오늘은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희 요즘사에 예전에 민혜님이랑 같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맞아요. 아마 뉴에이즈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됐을 때, 1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날 저희가 요즘사 끝나고 옮겨서 100일 축하 라이브 100일, 맞아 100일이었어. 맞아요. 100일이 딱 됐을 때 맞아요. 만났었죠. 근데 벌써 이제 2년 되고 얼마 전에 3주년 되셨다면서요. 맞아요. 그저께 3주년 됐어요. 네. 설립 3주년. 그때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100일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는데 3년을 꽉 채우시고 계속 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놀랍죠. 저희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지방선거에서 그때 138명의 후보를 배출을 했고 40명의 당선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후보자의 20%가 뉴에이즈 소속이었고 당선자의 10%가 이제 뉴에이즈 소속이었다. 그래서 9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출마했었고 그 중에 7개 정당이랑 저희랑 공식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었고요. 뉴스레터 구독자는 1만 1천 명이 넘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전체 커뮤니티로 확장하면 2만 5천 명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무슨 채널의 구독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진짜 정치라는 굉장히 어려운 허들을 너무 갖고 어려워요.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이만큼의 관심을 모았다는 건 되게 네.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보수, 진보 이런 쪽엔 또 커뮤니티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근데 뉴에이지에는 정치가 더 나아지길 기대하는 가능성을 믿는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치 안에서 좀 찾기 어려운 맞아. 분들이 좀 모여 계시다. 그게 되게 소중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맞아, 우리가 딱 맞아요. 떠올리는 그 정치인 하면은 완전 양극화돼서 막 맞아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이런 것만 상상이 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은 정치도 있어라는 걸 계속 말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계속 발굴하고 맞아요. 이런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됐다.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네. 그때는 막 저희가 돈 어떻게 버세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맞아. 막 비영리 이미단체고 후원 모집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요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으로도 네, 전환이 네. 돼서 저는 이사장이 되고 미네님 이사가 됐고 두 분이 그리고 막 직원들도 생겼죠. 약간 네, 더. 이제는 네. 멤버도 4명이고 네. 외부 오. 파트너 분들도 계시고 월 1,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우와. 모아서 이제 정기 후원자분들도 550분 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티끌만큼 좀 후원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와 진짜 근데 그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진짜 짧은 시간인데 그 동안에 진짜 얼마나 쉴 틈 없이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그런 성과를 어쨌든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이슈가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그때마다 계속 대응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셨을까. 우리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막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총선이 한 43일 정도 남아서 유독 많이 바쁜데 네. 근데 저희가 그래도 정치가 너무 무거워지면 저희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맞아. 저희가 재미없어지면 또 맞아. 사람들 관심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유머를 잃지 않는 체력을 저희가 가져야 돼서 맞네. 네, 그래서 그때 미네님이랑 제가 시작할 때 20대였어요. 지금 30대요? 네. 그래서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막 연말에는 일주일씩 꼭 위크오프해서 꼭 쉬고 그래서 좀 잘 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진짜 뭐 운동하면서 체력을 이렇게 가꾸면서 할 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계신데 사실 뉴에이지 일단 들어보신 분들 그래도 있으실 텐데 그 왜 이게 시작됐는지 혜미님이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좀 안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하시던 분이시고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까지 열정적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도 이렇게 열정적이 된 게 너무 신기하고요. 네. 되게 저도 정치 산업에서 되게 낯선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까에 대한 관심은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을 할 때도 소셜벤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획자로 일을 시작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사회문제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에 다닌다거나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항공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을 때 지금은 최양한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인데 그때 이직할 때 저한테 커리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유능해지고 싶다였어요. 왜냐하면 제네럴리스트가 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게 한 그걸 3년 원치 차 않았구나. 해서 5년 차 사이에 막 급격히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컨텐츠가 엄청 많이 나오던 시기이기도 해서 나는 일하는 여성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뭘 잘하지? 막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이제 기존의 일터도 너무 좋았지만 너무 낯선 곳에 나를 좀 일해보고 싶다. 근데 기왕이면 사람들 일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자본의 크기가 좀 큰 곳에 가보면 너무 낯설 것 같은 거예요. 꿈이 큰 여자. 그래서 그런 곳으로 찾았어요. 막 금융, 부동산, 교통 막 이런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에어프레미아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항공산업은 여성 리더가 진짜 적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막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은 잘 안 변한다. 하던 걸 또 한다. 뭐 예를 들어 작은 스타트업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동료들의 관심이 막 자꾸 생겨. 저 사람은 재밌게 일하고 있을까? 우리 조직 문화는 어떻지?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일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것들도 막 관여하면서 일을 한다면 이게 내가 큰 조직에 가고 다른 산업에 간다고 해서 사람이 안 달라지더라고. 그냥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걸 자꾸 그런 바꾸고 사람이었다. 싶어 하고 뭔가 좋게 만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전략 계획이나 이런 쪽에 있었으니까 숫자를 더 잘 봐야 되나? 뭐 덱을 잘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펀딩을 잘해야 되나? 서비스 기획을 잘해야 되나? 그럼 어느 쪽에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직무도 한 번도 같은 직무로 이직을 하지 않고 산업도 같은 산업에서 이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나 똑같이 하던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뭘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의 어떤 소위 쪽라고 해야 되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사람이면 그게 전문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시각이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지 않고 그럼 난 이제 얼마나 더 잘하게 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더 탁월해지는지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탁월함이라는 게 계속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더 행복하게 더 효능감을 느끼면서 일하길 기대하지만 탁월해지고 싶다는 건 또 내가 그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기도 하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들이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탁월해지는 게 중요한가? 그러면은 나한테 내 전문성을 잘 발휘하려면 나는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겠다.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새로운 일의 감각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 계속 관심이 있었던 어떤 주제? 어떻게 보면 혜미님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요즘 사회가 계속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관심 있는 일은 다양한 개인의 영향력을 연결해서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제가 에어프레미아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막 3개씩 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의 삶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어떤 사이드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디모스라는 개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디모스는 12명이 갯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막 시작하는 그 뭔가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지원서를 쓰기도 어려운 팀들한테 그냥 투자해주고 증명이나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임팩트가 우리의 투자 환원입니다. 라고 하고 돈을 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멋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안에서 대빵이 돼서 제일 탁월한 사람이 돼서 힘을 제일 많이 갖고 바꾸겠어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관성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의 페이지가 넘어가게끔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미디어는 그렇게 많이 변하잖아요.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후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주제를 찾고 싶다 하고 이제 회사를 관뒀죠. 그러다가 유해질 시작했어요. 네, 갑자기 이제 들으신 분은 하면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맞아요. 나는 사람들의 그런 니즈, 욕망들을 연결해서 영향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맞아요. 아직까지 그거 어떤 주제로 할지는 좀 정해지진 않았고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정치 뉴스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쁠 때는 안 보지만 심심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에 소식이 잘 들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치가 이러지?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산업 안에서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는지를 좀 알고 싶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임팩트를 낼 수 있는데 그게 의사결정권자의 얼굴을 바꾸는 일이면 너무 지속 가능하게 임팩트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치는
투표가 1인 1표니까 돈이 많든 아니든 내가 하고 싶었던 방식과도 잘 맞고 지금 든 이 질문 답답함을 좀 해소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나 퇴사를 하면 고민하는 것 유학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유학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학을 갔다 오는 시점을 이렇게 한번 다녀오면 몇 년이 될까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선거가 2번이 있더라고요. 그냥 달력을 보니까. 네. 지방선거랑 대통령 선거 네. 이렇게 한 번씩 있길래 아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그 사이에 2번의 선거를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되게 큰 변화가 가능한 시기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뉴에이즈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뭐 정치 외교학과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내가 이 정치인에 대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그쵸. 삶을 나아지게 하고 싶은데 원래 나의 화두였던 그런 영향력을 모아서 조금 그 권력의 구조를 바꾸고 싶은 그게 뭔진 몰랐는데 뉴스를 보다가 그게 정치인의 얼굴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한 것과 어땠어요? 처음에 내가 상상하던 것과 진짜로 들어와 보니 이게 가능성이자 한계일 수 있는데 정치가 생각보다 너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몰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사실 스타트업에서 일했으니까 인터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경험한 사람 인터뷰하면서 문제 진단하고 막 리서치하면서 구조화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페인 포인트가 뭘까?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건데 정치가 시스템 이라고 하는데 사실 암묵지에 가까운 것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너무 폐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뉴에이즈처럼 구체적인 솔루션을 가진 팀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그 시스템의 빈틈을 치고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일단 근데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력 을 모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에 모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여기로 모여야 하는데 애초에 그 정치라는 것에 특히 우리 세대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어려운 숙제였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뭐 어떤 것까지 해봤는지 약간. 어떤 것까지 해봤다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저희가 뉴에이즈 피드라는 서비스 런칭을 마포 중심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녹사님이랑 같이 그 대응에 계시니까 네네네. 같이 맞아요. 콜라보도 한 마포니까. 거였어요. 뉴에이즈 피드가 뭐예요? 뉴에이즈 피드는 정치인들 일 안 해 라고 하지만 누가 일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선거구 크기도 다 다르고 행정동도 계속 바뀌고 선거구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정보만 입력해도 우리 지역구 정치인 누군지 다 알려주고 어떤 공약 약속했는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맞아. 소식 받아볼 수 있는. 저도 그 검색해봤었어요. 거기. 그러세요? 우리 동네 없더라고. 그 가입하신 정치인이? 네, 정치인이 없었어. 그래서 그거를 런칭하면서 이제 MVP 그 베타 서비스를 마포에서 먼저 한 거예요. 왜냐면 정치인들을 먼저 마포부터 섭외하려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피드를 많이 알릴까 하다가 전단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전단지를 저희가 지하철역에서 하다가 영무원한테 쪽지도 보고 그리고 다 미네님이랑 저랑 다른 한 분이랑 같이 그 지역을 나눠서 아파트는 못 들어가잖아요. 네. 빌라에 다 가가보고 전단지를 꽂았거든요. 그 우편함에? 그래서 3,000장을 했고 그래서 미네님한테 저희 파트너 다른 재단 매니저님이 미네님 휴가 다녀오셨나 봐요. 왜 이렇게 타셨어요? 얼굴 까맣게 탔어요? 까맣게 타서. 근데 저희 마포에서 전단지 넣어가지고 미네님이 새까맣게 타고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링크를 넣었는데 3,000장 뿌려서 4명 가입했어. 여기까지 해봤다. 전단지는 우리는 아닌가 봐. 별로 전단지는 좀 쉽지 않은 거였다. 근데 그렇게까지 어쨌든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해봤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모을 때는
재미도 중요하고 효능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뉴에이즈는 그 개인의 영향력을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공간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공간을 계속 열고 재밌어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관심이 생겼을 때 당신이 이걸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라고 계속 자리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많이 해요. 하나는 솔루션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공들여서 하는데 솔루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였을 때 계속 여기 공간에 머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해관계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 한번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내 욕망이나 내가 진짜 필요로 한 걸 얻을 수 없으면 금방 떠나고 그쵸. 마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어떤 욕망이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만들자. 그래서 이 솔루션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작년 상반기에 2개의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하나는 정치인학습 플랫폼 그 뉴에이즈 메이트예요. 그래서 네. 보통 검색해도 정치인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안 나오고 최근에 제가 한 2달 전 검색했을 때 돈 많거나 인기가 많아야 된다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일하거나 법조계로 가라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어떤 중학생이 정치인 되고 싶다 할 때 사람들이 돈이랑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뉴에이즈 메이트라는 온라인 서비스로 학습할 수 있게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그다음에 뉴에이즈 피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2030 유권자를 만나고 싶은데 낮에는 다 동네 밖으로 나가서 만날 기회가 없고 유권자는 정치인에게 불만이 많지만 사실 누가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해서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게 사실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왜냐면 낯서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되는 뉴스레터 도미노로 계속해서 이제 도미노 학습지 맞아요. 그걸 계속 제공하기도 하고 계속 캠페인을 만들어서 캠페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깜짝깜짝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가 있나요? 약간 흥행했던 거. 이번 총선에는 크게 2가지 캠페인이 있었는데 사이사이 또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데 크게는 이제 드래프트 2024 맞아. 신인 정치인 선발전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 그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선수 입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드래프트 2024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거죠. 정당은 그걸 국민 추천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것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 삶에서 와닿는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되게 기세 있고 재밌고 같이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하고 이게 다 그냥 그 인재 추천이나 추천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엘리트일 것 같고 이 사람을 밀어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선수라고 하는 감각과 어떤 스포츠의 감각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응원하는 팬이기도 하고 맞아. 잘 플레이해 주길 바라는 어떤 동료의 감각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정치라고 하는 것들의 구조를 설명을 직접 하지 않고 모티프를 많이 찾으려고 애쓰는 것 약간 같아요. 은유적으로 그래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우리 에이전시죠.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신인정치 선발전 이렇게 해서 우리도 2024 드래프트를 해보자. 그러면은 누가 잠재력 있는 후보인가 그렇게 찾아보자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추천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또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정치를 제가 혜미님한테 혜미님 정치 잘할 것 같은데 정치하세요 이러면은 대부분의 반응이 제가요? 아니에요 막 이러지.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공적인 마음이나 세상을 좀 좋아지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혜미님한테 직접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박혜미님이 혜미님이 어떤 면 때문에 정치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추천해줬어요 라는 말을 혜미님한테 보냈을 때 제가요? 했던 혜미님이 내가 그런가?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니까
오히려 저희는 모집할 테니까 지원해가 아니라 주변에 했으면 좋겠는 사람을 추천해줘라고 하고 추천받은 사람한테 제안하고 약간 이렇게 캠페인을 쭉 했었죠. 엄청 섬세한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치가 주는 허들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안 하고 싶을까? 부터 이제 이래서 안 하고 싶을 거고 이게 허들일 거고 그럼 뭘 해야 하고 싶을까? 어떤 게 이해관계가 맞을까도 고민하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할까 했을 때 그 추천 캠페인 때는 저희가 정치는 일이야라는 슬로건 맞아, 메시지로 맞아. 영상 만들어서 네. 막 딴짓하고 일 안 하고 막 관심 없어 보이는 그 정치인을 이렇게 발로 차고 추천받음 이렇게 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네.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프로모션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인 분들도 뉴에이즈는 그냥 몇천 몇 억을 태워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안 통한다. 결국에는 이미 관심을 가질 만한 리드 그룹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득하고 싶고 설득이 될 만한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면 고민을 해보거나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천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페르소나를 쓰고 이 사람들은 왜 안 하고 싶을까? 왜 하고 싶을까를 막 정해서 대부분이 정치에 대한 반감 중에 하나가 난 안 하고 싶어 이 느낌을 낮추려면 브랜드 슬로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뭘까? 메시지 슬로건이 뭘까? 하다 이제 정치는 일이야가 이제 전면으로 나서고 그러다 추천 방법을 찾고 그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느라고 뭐 공간에 포스터 붙이기도 하지만 뭐 역삼이나 성수 이런 데는 네. 또 포스터를 바르고 진짜 온갖 방법을 다 써본 것 같아요. 당근은 또 광고가 안 돼요. 정치여서. 당근은 정치 키워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럼 또 뭘 해보지? 그러면 여기 가서 뭘 해보자. 이러면서 또 해보고 이렇게. 그렇군요. 그런 말을 하시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행사에서 그게 발표하셨잖아요. 2030 미래 위기 리포트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약간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어떤 게 충격적이셨어요? 이게 그냥 위기다. 우리 좀 망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약간 정확하게 좀 언어로 이렇게 딱딱딱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충격이었는데 현재 지금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30년에는 이런 미래가 올 거다. 맞아요. 라는 거를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은 65세일 거다. 맞아요. 그리고 뭐 더 이상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거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가 막 시나리오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기사나 연구에서 찾아서 인용한 거예요.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행사를 하신 거죠. 정치인들한테. 그 퓨처버터 창단식이라는 행사였고 1월 27일에 했었는데 네. 정치 뉴스를 요즘 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보이고 맨날 싸우는 뉴스만 계속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뭘 할지는 몰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하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망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잖아요. 망하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걸 정리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근데 2030년에 대해서 기후 문제 얘기할 때 되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1.5도 오르면 맞아. 우리나라는 진짜 지구온도 1.5도 하면 정말 큰 일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의 단위가 선거니까 이번에 24년 국회의원 선거고 그 다음에 28년이야. 2년 안에 뭘 할 수는 없겠네. 이 되게 큰 문제니까. 그러면은 2030년에 1.5도를 바꾸는 건 이번 선거여야 하고 이게 너무나 시급하다는 거를 국회는 별로 체감하지 않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중요하게 만들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2030년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향해 가고 있고 미리 해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게 뭘까를 좀 보자라는 질문이 들어서 우선은 2030년이 어떤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제 미래 위기 시나리오를 정리하게 됐고 동시에 이제 퓨처부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뉴스에 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포함된 정당이 여당이고 그러지 않은 당이 야당이면 제1당이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인데 지지율이 계속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무당층이 너무 계속 콘크리트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2030 세대의 절반이 무당층이어서 크게 두 가지인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양당 중에 하나로 향하게 될 것이다. 흡수가 될 것이다.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러고 다른 하나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더 결속력을 높여는 게 중요하지 기존 지지자를 잃지 말자. 약간 이런 모드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미 이길 것 같은 팀에 표를 줘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맞아요.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이 어떤 면에서 경쟁하지 않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쟤네 별로죠. 저희가 좀 더 낫죠. 이렇게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윙되어서 아직 결정을 못했거나 마지막에 그냥 캐스팅하는 방식이 아니고 딱 기준을 정해주는 적극적인 무당층으로서의 액션을 보여주면 어떨까? 우리가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면 뽑아줄게 라고 하면 오히려 정당한테 역공약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정당을 그걸 듣는다고 했을 때 뽑아준다고 하면 유권자가 이 슬픈 정치판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하드캐리할 수 있겠다. 그럼 이 퓨처부터를 얘기를 해보자. 근데 2030년 너무 또 멀게 느껴지잖아요. 6년 뒤니까. 그러면은 유권자에게도 설명이 필요한 거죠. 사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이 추상적인 감각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정치인들이 뛰어들어야 하고 또 기후위기도 재난을 계속 목도하고 어렵지만 정말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 방법일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가 핵심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고 얼마나 시급하게 해결해야지 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조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유권자도 알아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미래의 위기 시나리오를 좀 정리하고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권자가 주도권을 갖게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정치인들이 뭐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탕발림으로 하는 거에 흘려가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는 이거 하는 사람 뽑을 거니까 너 그거 해결해줘. 약간 이렇게 말하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펼쳐져 있는 것도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쉽게 해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닿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와닿게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 지금 이렇게 내비두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돼. 아니면 후원이라도 좀 해줘. 우리가 할 테니까. 약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보통 어떤 식으로 어필을 좀 하세요? 저는 요즘 정치는 필수제라는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바빴을 때 정치 뉴스 잘 안 보고. 그렇죠. 내 먹고 살기 맞아. 바쁘잖아요. 바쁘고 그거 그리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너무 알아야 너무 되고 많으니까. 많고. 그리고 이게 진짜가 뭐지? 약간 이런 고민 들고. 맞아요. 여기선 이게 맞다고 그러고 이거 맞다고 그러고 난 헷갈리고. 뭘 믿어야 돼? 약간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가 저는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먹고 살기 만드는 필수제가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선택해서 중요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만큼 벌어서도 계속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 다 정치잖아요. 너무 바쁘고 세상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필수제니까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지나고 그 다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28년이잖아요. 네. 그럼 2030년에 마주할 이 많은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생각보다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 정치는 좀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여유로워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이제 뉴에이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목해야 할 게 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의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얼마나 임팩트가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각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오늘 혜민님 온 김에 네네. 이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올라갈 건데 그러면 이제 4월에 우리 총선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나는 아직 모르겠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맨날 뭐 싸우고 있고 뭐 당을 바꾸네 마네 합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밖에 뉴스에서 안 들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모르겠으니까 지금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내 삶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 누가 지금 그러면 관심 갖고 있는지를 좀 꼽아주시면 좋겠다.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국민의힘 안에도 기후 문제만큼은 사실은 녹색정의당과 뭔가 지향은 같지만 방법이 다르고 이렇게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또 정반대로 정말 화력발전소 지어야 된다라고 같은 정당 안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정당에 소속해 있다고 해서 그 정치인들이 다 같은 생각이나 입장은 아니어서 그 내 지역구 후보로 올라온 5명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당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지향을 가진 사람인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게 또 필요하고 그래서 정당의 경우에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모두 다 갖춘 정당이 있으면 너무 쉽게 투표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분리해서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걸 정보로 제공한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나 또 비슷해 보이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나눠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뉴에이즈도 그런 상황에 대한 예측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거기에 대한 절망감을 조금 빨리 느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사실 다시 돌아가서 퓨처보터 공약을 제안하게 된 게 끝까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나오지 않고 선거가 끝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당은 지금 소위 어그로 끌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그로.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선거 타임라인상 제일 중요한 게 축구로 보면 출전 명단 만들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예비 후보들이 막 나왔고 정당마다 당신이 나가라고 한 출정 명단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미 후보가 결정된 곳도 있고 경선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막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지역에 어떤 후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투표용지에 다 올라오고 나서 결정하는 건 선택지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그 출전 명단을 하는데 유권자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당원 투표로 결정할지 그냥 국민 투표로 결정할지도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근데 우리 지역이 만약에 국민 100이야. 어느 날 전화가 와요. 02 뭐뭐뭐 이렇게 와요. 안 받잖아요. 난 안 받지. 근데 전화를 한번 받아보는 거죠. 들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홍보 전화할 때도 있고 여론조사할 때도 있는데 여론조사일 경우에는 내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출전 명단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명인데 그중에 1명이 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역 네트워크나 당원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에게 예쁨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후보는 더 좋지만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높은 확률로 전자가 되거든요. 그럼 투표용지 찍으러 갔을 때 뽑을 사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화를 받고 투표를 하는 거죠. 어쨌든 출전 명단이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다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3월 말에 본 후보 등록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경기에 뛰어드는 게 이제 4월 초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월 첫 주가 사전 투표, 4월 둘째 주 4월 10일이 이제 본 투표. 그러니까 정말 뽑을 사람 없으니까 안 뽑아야지 또 아니고 그러면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지 내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약간 투표 동료로 끝나고 싶진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2030 유권자가 60세 이상 유권자보다 더 적은 첫 번째 선거예요.
적어지기 시작했구나 진짜. 인구 이제. 절벽이 네, 이제 네. 체감이 되는 거죠. 초고령화 사회로 곧 가니까 그렇게 했을 때 34%였던 유권자 비율이 31%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30은 상대적으로 이행기라서 내 삶이 너무 불안정성도 높고 책임지고 뭔가 해결할 것도 많다가 이제 뭐 소위 집 사고 애 낳고 하면 정치에 관심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 근데 진짜 낮아버리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유권자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더 출전 명단에 누가 오를 것인지 결정하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정말 경기장에 나온 선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실제로 그 경기의 승부를 내는 건 유권자니까 정말 한 표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전까지 뭔가 더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누구일지 뭔가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저는 3가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요? 일단 찾고 누구인지 공보물이 오기 전에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사이트에서 볼 수 있거든요. 찾아보고 두 번째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 위치도 다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랑 장소, 선거사무소 장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 유권자가 간다고 해서 마다할 정치는 없어요. 그래요? 내가 그냥 혼자 개인이 가도? 네. 왜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안 경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젊은 분들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어서 뭐 민원 상담합니다 이러면 귀에 이렇게 꽂고 지나가신대요. 그래서 서로 사용법에 대한 익숙함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찾아가고 그럼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떤지. 그렇게 해야 질문을 받아야 답변을 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우리는 정치인들 너무 말 안 통하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에이즈가 더 의사결정권자를 다양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젊게 만드는 노력도 하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 질문을 해야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서로 너무 멀어요. 그래서 물어야 답변하고 바꾸고 우선순위로 챙기고 이런 순환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했던 우리가 먼저 역공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공약 집에 넣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역공약 집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3월 둘째 주에 웹사이트를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역공약 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게 역공약으로 있는지 볼 수 있고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정치인 후보가 누군지 볼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응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푸시가 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응답을 했다. 그럼 응답 내용에 대한 결과값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 이걸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앞에서 한 줄 알았지. 우리가 그러면은 관심 있는 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 나갈 때쯤에 아마 그게 올라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 되겠다. 거기서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나도 좀 관여를 해보자. 약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퓨처부터가 되셔가지고 먼저 저희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퓨처버터랑 지금 뉴에이지에서 뭐 누구 지칭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헷갈리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후원자를 지칭하는 거는 뭐 빌더, 뉴에이지 빌더라고 하고 퓨처버터는 그거랑 또 다른 거예요? 네. 그 전에 그것도 있잖아. 캐스팅 매니저도 있었잖아요. 캐스팅 매니저는 저희 뉴스레터 구독자가 캐스팅 매니저다. 후원자는 빌더다. 그 다음에 이 퓨처버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퓨처버터는 적극적인 무당층. 그래서 이렇게 스윙버터, 캐스팅버터 아니고 퓨처버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안 뽑는 게 아니고 뽑고 싶은 사람이 되게끔 선거를 하드캐리하겠다. 그래서 당선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하면 당선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유권자층을
저희가 좀 더 뉴에이지 그냥 브랜드명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이제 미디어나 정치권의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거죠. 캐스팅부터 스윙부터를 타겟하지 말고 퓨처부터를 타겟해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그 퓨처부터로 이제 이메일이나 정보를 등록하시면 역공약이나 이런 것들 소식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전달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뭐 후원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고. 네네, 그냥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좋네요. 그리고 이제 뉴에이즈가 그 아까 말씀하신 역공학 페이지가 중요한데 왜 얘기 안 했냐 하셔서 얼른 얘기해보면 그 역공약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볼 수도 있고 네. 그 이후에 그 역공약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네. 다양한 캠페인과 팝업들도 예정되어 있어요. 저 근데 하나 요청해도 돼요? 네.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일이 많아지시겠지만 그런 정책을 어쨌든 우리가 해서 그게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 이런 걸 트래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항상 이제 뭐 투표하고 그 선거철에만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아주 그냥 그것만 보면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아. 맞아. 근데 실제로는 변하는 게 없는 게 실제로 이게 안 맞아요. 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막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실제로 되고 있는지가 막 계속 보이고 가시화되고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보고가 되면 맞아요. 좀 그걸 무서워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뉴에이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그게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의정 보고서 같은 거 보내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막 공약 이행률이 생각보다 막 높고, 그래요? 막 출석률도 높고 그래요. 그 기준이 근데 뭐 이행했다는 기준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법안만 발의했다고 이행인가, 뭐 아니면 이걸 했다고 해서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됐는가, 이건 다 다른 문제니까 진짜. 제대로 뜯어보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같이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오늘도 되게 긴 시간 어쨌든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또 뭐 어디까지 가실 건지 약간 그런 거 물어봐도 돼요? 뉴에이즈가? 뭐 뉴에이즈로서든 나 개인으로서든 앞으로 뭐 꿈, 그러니까. 계획 사실 저는 그 21년도 6월 영상을 보고 약간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왜냐면 이상했어요? 그때는 무엇이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보지? 약간 이런 맞아. 마음에 되게 앳되고 들뜬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네. 되게 일하는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개인으로는 자아가 없어졌어요. 일하는 자아가. 이 얘기를 옛날에 혜미님이랑 다른 데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뭔가 나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장하지? 어떤 사람이 되지? 어떤 사람이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더 이상 없이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표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이게 너무 일체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뉴에이즈가 저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뉴에이즈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아가 소멸되어서 일하는 감각이 오히려 나쁘진 않아요. 네, 오히려 뭔가 불안하지 않은 아예 분리가 돼 있는 건가 반대로? 근데 또 그 일하면서 이제 내가 계속 고민했던 어떤 종류의 자아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자아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보지 않은 감각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뭔가 0에서 10을 만들고 100을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기존에 엄청 튼튼한 관성으로 짜여진 천이라는 어떤 벽이 있으면 그 관성을 바꾸겠다고 그것에 대안이 되는 0부터 10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 생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하고 어떻게든 증명해야 돼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책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을 때 그만큼까지 내가 잘 과정을 만들고 결과를 쌓았을 때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게 돼요.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막 증명해야 돼, 해내야 돼. 뭐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것이 이후에 있어서도 최선의 결정일까? 우리가 잘못 과정을 쌓으면 이 다음에 실험할 사람한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만의 결정이 아니라 이게 3년, 5년, 10년 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다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이 굉장히 어려운 총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뭘 해도 잘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힘을 쓰지 않고 힘을 비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일의 감각에 대한 자아가 생기고 나니까 그게 좀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결정일 수 있지만 이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사람한테 남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우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막 멤버들이랑 기획을 할 때도 이번 총선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실패할지 결정하고 시작하자라는 실패를 하더라도 네.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너무 멋있어. 그래서 약간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영역은 어떤 부분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운드 위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올라가서 정말 제대로 배트를 좋은 자세로 날려도 공이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홈런이 쳐지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랑 계속 이제 바뀌어가는 정치 상황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세워놓은 전략이 다 엎어지고 바뀌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서 정확하게 실패할까? 이 배트를 날려볼 수 있다는 감각에 약간 더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운드에 올라간 사람만 이 배트를 날려볼 수 있는데 정치가 이렇게 정당이 바뀌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어쨌든 야구 선수들이든 뭐든 저희는 그런 막 스포츠만을 떠올리거든요. 그냥 시련이 있어야 만화는 완성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실력이 없는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갈 때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일단 올라가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공을 받아낼 수 있는 감각을 우리한테 쌓아가는 게 선수로서 성장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기분이다.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인. 실패하더라도 지는 것 같지 않아.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이게 누군가는 그래서 점침 많이 안 늘어나고 뭐 국회의원 구성 그렇게 되면 그럼 실패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저희 역시도 그걸 계속해서 끝까지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그 결과가 모두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해서 경기를 하지 않는 것과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드는 것은 그 승부의 결과를 성공이냐 실패냐고 했을 때 좀 다른 승부의 결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막 축구에서 지더라도 이 경기는 어떤 것들에서 이겼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경기에서 이기잖아요. 어떤 의미를 남겼는가. 그리고 당장은 실패더라도 이 경험이 또 그 다음에 언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게 저한테는 나한테 이런 일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게 생기네? 이런 게 있고 되게 일을 길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1년 다니면 이 회사 뭔지 알 것 같고 일 어떻고 이 다음 내 커리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환해볼까 막 고민하고 그래서 2년을 다닌 회사가 풀타임으로 다니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UAG를 만 3년을 그러니까. 채웠잖아요. 제일 오래 다닌 거네요? 맞아요.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맞아. 근데 UAG 22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사단법인 전환 고민할 때
적어도 2030년까지는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도 너무 낯선 거예요. 저는 성격도 급하고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게 정치가 오래 걸리니까 2030년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천천히 해결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고 이렇게 어떤 변화의 주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쯤 되면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주기가 유해지가 22년도 지방선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지방선거 26년도고 그 다음 지방선거가 2030년인데 세 번째 선거에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과정의 방식이 달라져야 결과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믿고 새로운 성장 경로가 더 나은 의사결정권자를 만든다고 믿는데 우리가 쌓은 세계관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의 호흡을 되게 길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저도 제가 그 UAG 활동하는 거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캠페인 저런 캠페인 되게 많이 하고 그 당장의 선거나 당장의 이슈가 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막 내가 생각한 만큼 이게 관심이 안 모일 때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지치고 계속 하지? 약간 이런 거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냥 별로 지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번에는 공은 정확히 날라왔는데 우리 자세가 별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진짜 잘했는데 공이 이렇게 올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번트든 일루든 조금씩 맞아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전에 없었으니까 계속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과 맞아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도 돼? 뭐 이런 것도 계속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의기소침해지고 할 때는 그냥 진짜 정치 기존 관성 안에서 기존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트라이 할 때는 안 되면 진짜 풀 죽거든요. 네. 근데 뉴에이즈가 새로운 가설을 가지고 할 때는 진짜 풀이 잘 안 죽는 거죠. 그냥 재밌다. 애초에 없던 방식이니까 우리가 해본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네. 이렇게 가보면 이렇구나. 다음에 이렇게 가볼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그렇게 계속 재밌게 너무 지금이 아니면은 모든 것은 실패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과정 안에서 우리 동료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니까 다들 많이 힘들겠다, 지치겠다, 정치혐오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저는 UAG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지만 되게 구체적 가능성을 많이 보니까 생각보다 절망은 되게 추상적이고 희망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일인 것 같아요. UAG가. 멋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21년도 6월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새 3년이 지나서 무엇이 정해진 거라고는 휴가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기 때문에 그런 감각도 생긴 게 아닐까. 그걸 조금씩 맛보면서 경험을 했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마지막 멘트가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UAG가 절망하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것과 함께 계속 구체적인 희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UAG 박혜민님과 나눈 대화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이 되시면요.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기 카메라에 안 오세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